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 사회의 반문명이란 주제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거고, 그럼 당연히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반문명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야만적인, 미개한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판 해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 한국 언론 물론이고 외신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해적이 있습니다. 정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문명적인가?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문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먼저 가볼까요? 유럽에서 지금 가장 치명타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 너무 막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는 바람에 뭐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에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대요. 의료진들한테. 좀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쉽게 말해서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살 사람 살자. 살 사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의료진들 보고 알아서 고령 환자, 그 다음에 돌볼 가족이 없는 환자 이런 사람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료진 개인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야, 너가 딱 봐서 살 가망 없으면 그냥 포기해.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현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왜냐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지가 좀 황당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는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이 제일 황당한 나라인데 제가 예전에 본 무슨 좀비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비슷한 걸 봤어요. 영국의 총리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막 좀비가 되는 그런 영화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영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총리가 영국은 방역을 포기하겠다. 거의 이런 급으로 얘기를 했죠. 영국은 추적 격리 단계를 포기하고 지연 단계로 진입한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전염병이 나오면은 이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해가지고 더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전염병 환자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확인해가지고 거기도 다 격리하고 뭐 방역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 전염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린 포기. 더 이상 뭐 격리 조치니 무슨 그 뭡니까? 역학조사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역학조사가 뭐야? 뭐 그러는데 역학조사라는 게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에 걸렸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병에 걸렸는지, 뭐 어딜 갔더니 병에 걸렸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원인을 분석을 해야 그 병이 더 이상 안 퍼지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이 유럽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합니까? 이거 참 희한한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총리도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이제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영국이 막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의료 선진국이에요. 무상 의료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의료 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꼽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영국조차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 한번 가볼까요? 스웨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 뭐 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 하면 그 북유럽 복지국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에 대한 어떤 선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웨덴이 최고의 복지국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웨덴이 좀 코로나19 대처하는 모습이 좀 황당했어요. 지역 소비를 위해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라. 이게 스웨덴 총리가 한 얘기죠. 스테판 레벤 총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뭐 간염이고 뭐 전염병이고 뭐고 일단 식당 가서 좀 밥 좀 먹으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 시켜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런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스웨덴이 이번에 이제 택한 정책은 뭐냐면 집단 면역이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뭐냐? 전염병이 돌 때 전체 인구의 뭐 60%인가 뭐 이 정도로 다수의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이게 면역이 생긴다. 집단적인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무슨 의학 이론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지 않겠다. 여러 사람이 병에 걸리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쳤어요. 뭐 그 의학 이론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나. 국민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스웨덴의 어떤 교수가 주장을 한 게 야 이거 한 달 만에 500만 명이 감염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5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5%만 잡아도 25만 명이 사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스웨덴에서 25만 명이 사망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사실. 근데 스웨덴이 왜 이랬을까 저는 어떻게 짐작하냐면요. 스웨덴 복지국가라고 해서 다들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보건 의료 시설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끝 밑에서 세 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구당 병실 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지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하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상당히 무책임하다. 복지국가라는 대표적 복지국가가 이래버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정말 황당하죠.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호화 거대 크루즈선인데 이 크루즈선에 이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19 환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대책을 이제 뭡니까?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병원으로 옮기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자체를 그냥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그러면 일부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뭐 한두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루즈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뭐 방호복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뭐 어쨌든 거의 승객들한테 밥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방호복을 안 주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 안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막 확산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일본의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미즈기와 작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쟁을 할 때 해전을 할 때 바다에다가 이 방치를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고립시키는 뭐 그런 작전이래요.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펼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거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논란이 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을 배 승객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황당한 게 격리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배 안에서 밀폐된 배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일본 전역으로.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지금 확진자가 이제야 긴급 조치해가지고 막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확진자가 그 전까지는 되게 적었어요. 왜 적었냐? 검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에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검사 자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병에 걸린 것 같은데도 검사를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적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매일 일정 비율로만 검사를 쭉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 통계를 보면은 그래프가 S자 그래프죠. 이렇게 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 일정 수준에 오르면은 이렇게 쭉 진정이 되는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데 일본은 꾸준히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분명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텐데 검사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병에 걸렸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씩만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그냥 꾸준히 느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빚었는데 일본이 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느냐? 도쿄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코로나19 환자가 막 창궐 한다 그러면 올림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림픽 준비했는데 이게 경제적 피해가 엄청 크고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베의 지지율, 뭐 내년에 또 선거 있는데 정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럼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병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림픽 해가지고 자기 지지율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정말 일본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건데. 미국도 좀 황당했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워낙 막말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자,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죠. 자, 우리는 잘 통제하고 있다. 네, 미국이 잘 통제하고 있대요. 초창기 얘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감기처럼 별거 아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멀지 않았다. 이건 무슨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몇 달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 투자의 적기라는 거예요. 야, 지금 떨어졌을 때 많이 사라. 지금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황당한 거. 4월이 되면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다. 네,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아직 뭐 4월 초순이니까 좀 더 지켜볼까요? 진짜 마법처럼 사라지는지.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미국에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 네, 사라진답니다. 국민들 뭐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보건기구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막 너무 많이 퍼지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그제서 이제 권장을 했는데 그거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안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보건당국은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나는 안 쓸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무책임하고 뭐 국민들을 데리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보일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 결정파는 브라질이죠. 이건 진짜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심한 막말을 했어요. 자,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죠. 브라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뭐 브라질의 트럼프다 뭐 이런 좀 약간 오명이 있어요. 오명이라고 해야 되나? 악명이 있죠. 코로나19는 단순 독감 또는 콧물이 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공포는 언론의 속임수다.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자동차 공장을 멈출 수는 없는 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좀 뭐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코로나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경제 매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말. 미안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국민들한테? 그래가지고 브라질이 어떻게 됐어요? 중남미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뭐 부통령이나 뭐 보건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막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코로나야 이러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장관이 경질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대통령이 참 네,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뭐 유럽, 뭐 중남미, 미국, 뭐 일본 할 것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부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에이 나 포기, 나 몰라. 아니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이나 좀 높여볼까? 그러면서 마치 야 우리나라는 코로나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참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21세기에 그것도 아까 쭉 제가 언급한 나라들이 태반이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가 막 너무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시신 처리를 못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장의 업체들이 난리가 났대요. 뭐가 문제냐면은 도심지에서 전부 이동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시신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왔죠. 뭐 일부 나라에서는 길거리에 시신이 그냥 방치되는 상황 오고 막 관이 부족하니까 종이 상자에다가 시신을 담아가지고 그냥 밖에 내놓고 집 밖에 내놓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집 밖에 시신을 내놨는데 그걸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도 뭐 그걸 처리를 못 해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그 막 뭡니까? 인류의 어떤 종말을 그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좀비 영화 비슷한 그런 영화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거의 SF급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가능한가? 좀 황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명을 포기한 사람들, 네,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건가 싶을 정도의 현상들을 한번 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사재기죠. 이거 사재기만 놓고 보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한 거예요. 사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초기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사재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다 심각한 수준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어디든 간에 사재기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막 그 대형 마트 이런 데서는 사재기 하지 말라고. 공급은 충분하다. 그렇게 막 앞다퉈서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사재기의 핵심 품목 중에 하나가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식료품 이런 게 사재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식료품이 동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황당한 건 화장지, 휴지가 동나고 있어요 지금. 휴지 사재기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뭐 일부에서는 휴지를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싸움을 벌이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휴지를 강도질을 한 흉기를 들고 협박해가지고 휴지를 가져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휴지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막 자국 내에 휴지가 동나니까 해외 그 직구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막 휴지를 수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왜 휴지지? 처음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휴지를 하지? 그래서 마스크가 다 떨어지면 휴지로 뭐 입을 가리려고 그런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되면은 휴지가 떨어지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쓸 휴지를 미리 비축해 놓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좀 황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였어요. 어떤 가짜 뉴스냐면은 이 휴지를 만드는 펄프 있잖아요. 이게 마스크의 원료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같은 원료다. 그래서 마스크 생산 때문에 휴지 생산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미리 휴지를 사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가짜 뉴스가 퍼졌어요. 근데 마스크하고 휴지하고 원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휴지는 말 그대로 종이고 마스크는 그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데 마스크가 그 천이 그 먼지를 걸러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안에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정전기를 통해서 이 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왜 빨지 말라 그러잖아요. 빨면 정전기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펄프고 하나는 플라스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으로 그냥 던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짠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도짓을 해서라도 휴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정말 이게 이성이 있는 상황인 건가? 저는 참 걱정되는 게 20, 30년 후에 우리 이제 그 어린이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2, 30년 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휴지를 사재기를 했더라. 이런 거 배우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이에요. 야,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개했구나, 원시인들이었구나, 거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과연 미래에 그렇게 생각할까? 미래에만? 과거 사람들도 그냥 당장 2, 30년 전에 과거 사람들한테 야, 2, 3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과거 사람들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에이, 20세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21세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럴 일은 없지,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미개한 행동, 문명과는 동떨어진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황당하다 싶은 거고요. 또 이제 골 때리는 현상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재기. 총기를 사려고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총을 막 구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 인식, 정서에 그런 게 있대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아예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무장할 권리, 국민들이 무장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왜? 정부가 안 지켜줄 거니까. 이게 대놓고 정부가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은 미국에서는 총기 사재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기를 사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전염병이 퍼졌어요. 총기를 왜 살까요, 근데? 총으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바이러스를 총으로 맞춰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총기를 산다는 거는 누군가 우리 집을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쳐들어오냐 이거예요. 이웃집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딱 그런 사회인 거예요. 이웃끼리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도 위험이 닥치면 이웃들이 나를 쳐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웃집이 왜 쳐들어오느냐?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국적으로 막 경제가 마비되고 생필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 어디를 털겠습니까? 마트가 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마트 털리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트부터 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트에서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생필품이 다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 뭐냐? 이웃집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모두가 뭐죠?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런 나라인 거예요, 진짜. 서로 자기 물건 떨어지면 옆집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오는 거의 이 정도면 내전 수준인 거죠. 아무튼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끼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주고 이웃집 먹을 거 떨어지면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이웃집을 약탈을 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나라라는 거죠. 참, 네, 황당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당한 상황. 그 이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메탄올을 먹으면, 메탄올이 뭐냐면 이제 알코올의 일종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마시는 술 있잖아요. 술에 들어가는 알코올은 에탄올이에요. 근데 메탄올은 에탄올하고는 다른 종류인 거죠. 메탄올을 마시면 이제 죽거나 뭐 실명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메탄올이 이제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메탄올을 마시면 살 수 있다, 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란에서 메탄올을 마셔가지고 거의 뭐 400명 넘게 죽고 수천 명이 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란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메탄올을 마신 건 아니고 집안 소독을 한다면서 메탄올을 뿌리다가, 메탄올이 알코올인데 증발이 엄청 잘 되거든요. 에탄올보다 아마 증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공기에 메탄올 가스가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마셨을 거 아니에요. 숨 쉬면서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탄올 중독으로 병원 실려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도 없이 그냥 뭐 소문만, 들리는 소문만 듣고 야, 메탄올이 소독할 수 있대. 그러니까 메탄올을 막 마시고, 심지어는 뭐 어디서는 표백제가 그 소독 효과가 있다. 뭐 표백제 소독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람도 죽는다는 게 문제지. 표백제를 마시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참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네, 참 이제 어이없는 소문인데, 이런 것들 소문이 도는 것도 웃긴데
그런 소문을 믿고 실제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떨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왜 발생하겠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망상,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걸 판단을 못하고 막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폴 미라라고 그 프랑스의 그 코친 병원, 네, 집중 치료실장 뭐 의사예요.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백신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 에이즈 시약 연구할 때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백신도 아프리카에서 좀 실험해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왜? 아프리카는 뭐 마스크도 없고 뭐 의약품도 없고 집중 치료실도 없으니까 여기가 실험하기에 딱 적합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한번 백신 연구를 해보자. 네, 의사라는 사람이 대놓고 이런 주장을 TV에서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일제 그 관동군 731 부대 이런 급이에요 거의. 야, 우리 민족 말고 남의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명인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프랑스가 좀 인종차별 이런 게 되게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프랑스만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환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모습은 또 색다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사진 이건 뭐냐면은 데이빗 게펜이라고 미국 그 헐리우드 이쪽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뭐 아주 유명한 뭐 최고 수준의 뭐 그런 사람이래요. 돈이 어마어마한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있잖아요. 이 배 자기 개인 요트예요. 개인 요트를 타고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코로나19를 피해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그냥 휴양을 즐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어젯밤 석양 아주 멋있다.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나는 섬으로 왔어요. 바이러스 피해서 섬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모두들 무사하길 바래요. 이 사람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야, 서민들은 너네 집에서 조용히 그냥 잘 지내라. 힘내. 나는 호화 요트 타고 지금 섬에 놀러 왔어. 내렸습니다. 하도 욕을 막 먹어가지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왜 욕 먹었는지 알까? 이 정도 되면 거의 뭡니까? 공감 능력 이런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좀 황당한 건데 아무튼 지금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지금 휴양지의 외딴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개인용 항공기 이용 문의가 급증하고 뭐 호화 지하 대피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뭐 그러는데 호화 지하 대피소라 그러면 지하 대피소가 뭐 호화로 와봐야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피소 안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 대피소예요. 수영장이 있고 암벽 등반 시설에 뭐 헬스장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하 대피소를 판대요.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그런 게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자들이 그런 데다 돈 쓰는 거죠. 참, 네.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사실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약간 휴양지 그런 이제 펜션 많이 있고 이런 동네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지금이 비수기거든요, 사실. 지금 요즘 뭐 펜션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웬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놀러 온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 외제차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시국에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만 갇혀 있으라니까 뭐 사람들 맨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휴양지로 놀러 다니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현대판 해적 얘기했었죠. 현대판 해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더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지의 건데 미국이 지금 현대판 해적으로 불리고 있다, 뭐 고발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좀 황당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 의료진들에게 공급하려고 마스크를 20만 장을 주문을 했어요. 어디에? 중국에 있는 3M 공장에. 3M은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이 20만 장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독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태국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날아오는 게 아니죠. 중간에 들렸다 오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서 환적을 했는데 마스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20만 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독일 경찰이 이걸 추적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 어디 갔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중간에 가로챈 거죠.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제 발끈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맹국끼리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 해적 놈들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끈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독일만 당한 게 아니라 프랑스도 당했어요. 프랑스의 이제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공구를 했어요. 중국에 이제 마스크를 좀 수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건 규모가 더 큽니다. 6천만 장. 6천만 장의 마스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비행기에 실었는데 비행기 이륙 직전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약금의 3배를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걸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로채버렸대요. 뭐 프랑스 그래서 완전히 프랑스가 완전히 열받겠죠 이거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중남미 의료진에 판매하려고 이제 3M 중국 공장에서 또 만든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 정부가 강제로 징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무슨 국가 무슨 법, 그 전시 동원법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 미국 공장이잖아 3M. 너네 만든 마스크 다 정부한테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캐나다 중남미 나라들이 지금 막 발끈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게 뭐예요 지금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휴지 사재기 하듯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사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 중간에 와가지고 가로채버리고 이 해적질 아니에요 해적질.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마스크만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마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금 전 세계 의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독일 회사가 약간 좀 진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제일 먼저 개발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미국인이 가가지고 야 너네 영국 개발한 거 그거 특허권 우리한테 줘라. 우리 독점 활용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독일에서 그걸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인류 생명을 거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명도 발표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겠어요? 왜 독점 특허권 달라고 했겠어요? 이걸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백신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값에 판매하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누구나 다 이 개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누구나 다 만들어 쓰세요라고 공개하려고 했겠어요. 미국 애들이 독일까지 가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 인류가 막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야 이걸 우리가 딱 혼자 틀어지고 이걸로 약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 이거 돈 대박 벌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나라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만 돈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진짜 해적이라는 말은 너무 양호한 것 같고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존재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구 문명이 만약에 몰락한다면 미국 때문이다. 10중 8구 미국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봅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진짜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모습을 보였는가? 저는 정부가 대처를 잘했죠. 정부는 대처를 잘했는데 비이성적인 모습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대표적인 사례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게 있죠.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동안에는 음성적으로 사람들 그냥 입에서 입으로 야 신천지라는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말이야 뭐 가족들도 뭐 가정 파괴되고 뭐 폐가 망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음성적으로만 돌았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퍼지진 않았었거든요. 신천지도 그냥 뭐 어디 교회 하나인가 보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딱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무슨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만이라는 이 교주가 자기가 영생불멸이다 뭡니까 성령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재림주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자기를 예수급으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정한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교세가 포교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모으면 드디어 이제 구원 받는다.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포교를 해가지고 막 진짜 가족도 강제로 막
끌고 와가지고 다 교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거의 20만 명, 지금 추정이 한 24만 명 될 거다. 신천지에서 공개한 명단이 그래요.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24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4만 4천 명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14만 4천 명 되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안 되니까 뭐라고 이제 말을 바꾸냐면, 이 전체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또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급 높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근데 이걸 믿어요. 네. 2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찰떡같이 믿고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생불멸의 교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현상입니까? 네. 참 황당하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1야당이 비호를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뭐 황교안이 대표적이죠. 뭐 신천지를 신천지라 부르지도 않아요. 얘는 나중에는 이제 하도 욕 먹으니까 신천지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특정 교단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전국에 쫙 퍼졌는데 특정 교단의 책임을 묻지 말래요. 교단, 특정 교단이라는 게 뭐예요? 신천지를 여러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로 그냥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물론 네. 다른 개신교는 정상적이냐?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있는 그 교회 같은 류의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거기도 뭐 거의 신천지와 동급 뭐 수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늘어나니까 좀 빠지고 신천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차명진, 이번에 차명진 뭐 제명된다는데 제명될지 안 될지는 지켜봅시다. 프로 막말러라고 하는데, 차명진은 뭐라 했습니까? 신천지 폐쇄가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탄압이라니. 아니 이걸 왜 신천지를 이렇게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뭐 권영진 대구시장 뭐라 했으면, 그 대구시의 방역 책임자가 신천지여가지고 방역에 투입돼야 될 의료진들까지 다 자가격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니 뭐 신천지라고 해서 방역 책임자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왜 제1야당에서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을 비호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모습들. 제1야당, 미래통합당만 그러냐? 검찰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야, 신천지 필요하면 압수수색 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왜 비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제 답답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윤석열을 아예 그냥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검찰이 왜 신천지를 보호하죠? 희한합니다. 아무튼 전국이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상황이냐, 현상이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원래 그 코로나19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국난, 재난 이런 게 발발했을 때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런 데서는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건가? 정부 발목 잡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퍼지길 바라는 건지 퇴치를 바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선거용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정부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이런 게 자기들한테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일 황당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 방역 실패했고 지금 난리가 난 거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네, 현실 판단력이 없는 건지, 해외에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모범 국가다라고 계속 칭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임진왜란 때도 이랬었지.
임진왜란 때도 그거 아시죠? 그 파벌 싸움을 막 했잖아요.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상황 보고 와가지고 한 명은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한 명은 일본 안 쳐들어온다. 그러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 조정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놔두지 안 쳐들어오겠지라고 했다가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힘을 모아서 일본을 이 왜구들을 소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왜구들이 막 동래성 함락하고 막 한양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일본 안 쳐들어온다고 한 그놈 어디 있어? 그놈 처벌하자. 이거 소탕 작전 하고 있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400년 전 얘기인데 400년이 지난 지금도 미래통합당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권영진 대구시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유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어요. 사실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방역 잘했다, 대처를 잘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권영진은 이제 무능의 아이콘, 무능의 상진, 무능의 화신, 뭐 거의 이런 급으로 불리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대체 뭐 했지? 대구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막 퍼지고 있는데 권징징이라고 부르죠. 별명이 권징징이에요. 정부 붙들고 제발 뭐 좀 해놔라, 뭐 좀 해놔라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의료진들이 다 가가지고 막 도와줬잖아요, 대구를. 심지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가지고 막 자원봉사하고 심지어는 뭐 마스크 가지고 와서 막 뿌리는 사람도 있고 전 국민이 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어요. 근데 대구시장 뭐 했습니까? 네. 실신 연기를 딱 하고 12일간 잠적을 했어요.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12일 동안. 딱 날짜 세어보니까 약간 보름 가까이 되는데 뭐 자가격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적을 했는데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죠.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관사에 머물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막 그 긴급 그 생계 자금 배포한다는데 대구에서는 야 우린 총선 끝나고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의료진들이 막 대구에 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의료진들 임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계속 체불하고 선거 끝나고 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시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막 방역했던 방역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지금 막 그 임금을 못 주고 막 부도날 상황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방역 맡길 때는 언제고. 그럼 대구시가 그렇게 돈이 없냐? 대구시가 우리나라에서 예산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거예요.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그 권영진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방역에 이제 최악의 방역 실적을 보인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권영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엉터리 사람이 대구시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권영진이 뭘 잘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대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미래통합당이니까 문재인이 못했는데 권영진은 잘한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총선에서도 보면은 지지율이 딱 드러나잖아요. 지지율 보면은 여론조사 해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런 무능한 행정을 펼쳤어도 여전히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죠, 이 정도면은.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뭐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뭐 대구에 그 특수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최고고 정부 여당은 지금 완전히 뭐 무능 빨갱이들이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과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왜 지역 폄하하고 지역 감정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고치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덮어주니까 수십 년 동안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구에서는 무조건 미래통합당만 찍어주니까 미래통합당이 대구를 뭘로 아냐? 완전 호구로 아는 거 아니냐? 피해는 결국 대구 시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옆에서. 그냥 너넨 사정이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그래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쭉 얘기했던 건 뭐냐면 뭐 한국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 해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코로나19 상황 사태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21세기에 지금 2020년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2020년이면 뭐 로봇가 날아다니고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 물질 문명은 뭐 엄청나게 발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국가의 모습, 사회의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문명 세계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흔히 이제 말하는 서구 사회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이 서구 사회가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문명 사회의 어떤 모범적인 문명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이 한계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